326명을 삼킨 겨울 바다, 1970년 남영호 침몰, 과적의 참극, 제주 앞바다에서 여객선 침몰, 승객 326명 탑승, 생존자 단 3명, 1970년 12월 15일. 이날 대한민국은 최악의 해난 사고를 목격했습니다. 제주에서 부산으로 향하던 여객선 남영호. 그 배에는 방학을 맞아 육지로 가는 학생들, 연말을 앞두고 가족을 만나러 가는 사람들, 그저 평범한 일상을 살던 32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323명은 다시는 육지를 밟지 못했습니다. 배가 너무 기울어요. 짐이 너무 많아요. 구명조끼가 부족합니다. 과적. 단 한 단어가 326명의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이 잊어서는 안 될 그 참혹한 진실 속으로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사건시대 이야기꾼 지림선생입니다. 1970년 12월 15일 오전, 제주항은 평소보다 붐볐습니다. 연말이 다가오고 있었고 겨울 방학을 맞은 학생들, 육지에서 일하다 돌아가는 노동자들, 가족을 만나러 가는 사람들로 항구는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남영호. 총 톤수 365톤의 여객선, 정원은 236명. 하지만 이날 남영호에 승선한 사람은 정확히 326명. 9명이 초과된 상태였습니다. 여기에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화물, 쌀가마니, 귤 상자, 건축자재, 심지어 차량까지. 갑판과 선실 곳곳에 화물이 가득 실렸습니다. 한 선원의 증언입니다. 출항 전부터 배가 한쪽으로 기울어 보였어요. 하지만 누구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늘 그렇게 운항해 왔으니까요. 오전 10시, 남영호는 제주항을 출발했습니다. 목적지는 부산. 예상 도착 시간은 다음날 새벽. 하지만 그 배는 부산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출항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승객들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평소보다 많이 기울어 있어요. 갑판에 물건이 너무 많지 않나요? 구명조끼는 어디 있죠? 하지만 승무원들은 안심시켰습니다. 걱정 마세요. 늘 이렇게 운항합니다. 곧 안정될 겁니다. 당시 대한민국 해운업계의 현실. 그것은 바로 관행이었습니다. 정원 초과? 관행입니다. 과적? 관행입니다. 안전점검 소홀? 관행입니다. 1970년대 초반, 경제성장이 최우선이던 시대, 안전은 뒷전이었습니다. 빨리빨리 문하는 바다 위에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남영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배는 지난 몇 년간 계속해서 과적 상태로 운항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날까지 단 한 번도 사고가 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괜찮았으니까 오늘도 괜찮을 거야.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해운업계의 안전 불감증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기상청은 풍랑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파고 3m에서 5m, 풍속 초속 15m 이상, 겨울 바다는 순식간에 사나워졌습니다. 남영호는 제주와 부산 중간 해상, 그러니까 가장 깊고 거친 바다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파도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배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미세하게, 그러다 점점 크게, 그리고 화물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과적된 화물들이 배의 흔들림에 따라 한쪽으로 쏠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갑판에 고정되지 않은 채 실린 화물들, 복도에 쌓인 짐들, 제대로 묶이지 않은 차량까지 모든 것이 왼쪽으로 쏠렸습니다. 선원들이 화물을 다시 고정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배는 점점 더 심하게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6시경, 배의 기울기는 명백해졌습니다. 승객들 사이에서 불안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정상이 아닌 것 같은데요? 아이가 자꾸 한쪽으로 쏠려요. 저기 짐들 좀 보세요. 한 승객은 선원에게 물었습니다. 배가 왜 이렇게 기울어 있나요? 선원의 대답. 파도 때문입니다. 곧 괜찮아질 겁니다. 하지만 괜찮아지지 않았습니다. 선장은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보건력 상실. 배가 다시 제 자세를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과적된 화물, 한쪽으로 쏠린 무게중심, 거센 파도. 모든 조건이 최악으로 맞물렸습니다. 선장은 엔진을 조정하고 방향을 바꾸려 했습니다. 하지만 배는 더 이상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밤 9시, 상황은 통제 불능이 되었습니다.
배는 이제 눈에 띄게 한쪽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약 15도, 20도, 25도. 복도를 걷기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선내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승객 여러분, 침착하십시오. 구명조끼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구명조끼가 부족했습니다. 326명의 승객. 하지만 구명조끼는 250개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공포가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안고 울부짖는 어머니, 구명조끼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 가족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들. 선원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승객들을 진정시키고 구명조끼를 나눠주고 구조 신호를 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배는 계속 기울었습니다. 30도, 35도. 밤 십시를 넘어서자 배는 거의 옆으로 누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선내 조명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전기 시스템이 고장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둠, 공포, 비명. 생존자 중 한 명의 증언입니다. 갑자기 모든 불이 꺼졌어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사람들의 비명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갑판으로 올라갔어요. 계단은 거의 수직이 되어 있었고 물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갑판에 도착했을 때 배는 이미 거의 뒤집혀 있었어요. 밤 10시 30분경 남영호는 완전히 전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닷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겨울바다, 수온 약 10도, 파고 5m, 칠흑 같은 어둠. 배가 가라앉으면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차가운 바닷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어떤 이들은 구명조끼를 입고 필사적으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어떤 이들은 부서진 배의 파편을 붙잡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서로를 붙잡고 살아남으려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10도의 차가운 바다, 거센 파도, 끝없는 어둠. 사람은 10도의 물에서 1시간 이상 버티기 어렵습니다. 저체온증이 빠르게 찾아옵니다. 의식이 흐려지고 근육이 굳고 결국 생존자의 증언입니다. 제 옆에 있던 사람이 말했어요. 못 버티겠어. 너무 춥다. 그리고 그냥 제 손에서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잡으려 했지만 제 손도 이미 감각이 없었어요. 주변에서 계속 사람들이 사라졌습니다. 1명, 2명, 3명. 그렇게 밤새도록. 구조선이 사고 해역에 도착한 것은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바다 위에는 부서진 배의 잔해들, 떠다니는 짐들, 그리고 단 3명의 생존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326명 중 3명. 323명은 그 차가운 겨울 바닷속으로 영영 사라졌습니다. 구조된 3명의 생존자들은 극심한 저체온증과 쇼크 상태였습니다. 그들이 전한 이야기는 상상을 초월하는 참혹함이었습니다. 사고 후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원인 첫 번째, 과적. 허용 화물량의 2배 이상 적재. 정원 9명 초과 승선. 화물 고정 불량. 원인 두 번째, 보건력 상실. 과적으로 인한 무게 중심 상승. 화물 쏠림으로 인한 균형 파괴. 설계상 보건력 한계 초과. 원인 세 번째, 안전관리 부실. 구명 장비 부족. 안전점검 미흡. 악천후 운항 강행. 원인 네 번째, 관행화된 위반. 지속적인 과적 운항. 당국의 단속 부실. 수익 우선주의. 조사위원회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사고는 인재였다. 막을 수 있었던 사고. 예방할 수 있었던 참사. 하지만 아무도 막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책임을 졌을까요? 선박회사 대표는 기소되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하지만 형량은 가벼웠습니다. 당시 법적 기준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해상 안전 규정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유가족들의 목소리입니다. 우리 가족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강화된 규정이 무슨 소용입니까? 우리는 단지 원했습니다. 안전하게 가족을 만나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남영호에 탔던 326명.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김영수, 17세, 고등학생. 겨울 방학을 맞아 부산의 친척 집에 가던 학생. 꿈은 선생님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박순자, 28세, 주부. 육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제주로 돌아가는 길. 3살배기 아들이 제주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철호, 45세, 상인.
제주귤을 육지에 팔러 가던 가장. 이번 장사가 잘 되면 딸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정민수, 22세, 군 입대 예정자. 며칠 후 입대를 앞두고 고향 친구들을 만나러 가던 청년. 어머니는 아들을 배웅하며 조심히 다녀오라고 말했습니다. 326개의 이름, 326개의 꿈, 326개의 미래. 모두 그날 바닷속으로 사라졌습니다. 2024년 현재 제주항은 크게 변했습니다. 최첨단 여객선들이 운항하고 안전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며 기상 조건에 따른 결항 시스템도 정착되었습니다. 하지만 항구 한편에는 작은 추모비가 서 있습니다. 1970년 12월 15일 남영호 참사 희생자 추모비. 해마다 12월 15일이 되면 이곳에 유가족들이 모입니다. 이제는 백발이 된 생존자, 가족을 잃은 유족들, 그리고 이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들. 한 유족의 말입니다. 아버지는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제주에 오지 않으셨어요. 바다를 보는 것 자체가 고통이셨죠. 저는 아버지를 대신해 매년 이곳에 옵니다. 할아버지를 기억하기 위해서요. 할아버지는 그저 가족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남영호 침몰로부터 44년이 지난 후 대한민국은 또다시 같은 비극을 겪었습니다. 과적, 보건력 상실, 안전 불감증, 수익 우선주의. 모든 것이 똑같았습니다. 우리는 배우지 못했습니다. 전문가의 말입니다. 남영호의 교훈을 제대로 새겼다면 세월호 참사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잊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안전에 대한 경각심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특히 우리가 잊을 때 남영호 침몰, 326명의 희생자, 3명의 생존자. 이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326개의 가족, 326개의 빈자리, 326번의 왜. 그들은 단지 배를 탔을 뿐입니다.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하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실은 배는 이미 출항하는 순간부터 재난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과적, 관행, 안전 불감증. 이 세 단어가 326명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1970년 12월 15일 밤 남해 바다 어딘가에서 326명의 생명이 사라졌습니다. 바다는 그들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품고 있습니다. 해마다 겨울이 되면 그 바다는 조용해집니다. 어부들은 말합니다. 그 해역을 지날 때면 이상하게 조용해지곤 해요. 마치 무언가를 애도하는 것처럼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다시는 누군가의 가족이 바다에 남겨지지 않도록. 안전은 비용이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관행은 편리함이 아닙니다. 재난의 씨앗입니다. 326명.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숫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1970년 남영호 침몰 사건을 다뤘습니다. 326명의 희생자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이야기가 단지 과거의 기록으로만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역사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같은 비극을 막는 첫걸음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건들을 조용히 그러나 깊이 있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건시대 이야기꾼 지림 선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